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계 빛과소금 주식 황소입니다. HLB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매도세가 많이 나왔던 그러한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뭐 거래량에 대한 부분은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장에서 만수르에 대한 어떤 네오파마 쪽에서 어떤 뭐 얘기가 들리면 참 좋을 텐데 뭐 시장에서는 얘기가 들리지 않고 있는 음,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질은 변화가 없나요? 본질에 대한 부분, 본질로 생각하면 이게 보면 참 본질에 대한 부분이 어떤 뭐 기존에 알던 어떤 본질에 대한 어떤 시각이 약간은 달라진 것은 어느 정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위대한 기업의 어떤 길로 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시가총액이 뭐 지금이 5조지만 어떤 뭐 100조까지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 시가총액이 5조에서 100조까지 바라보자면 위대한 기업으로 가려고 하는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뭐 피터 리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피터 리치에 대해서 참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피터 리치는 1967년부터 1969년까지 한국에서 포병대 중위로 근무를 했습니다. 피터 리치와 근무했던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군 장교에서 한국에서 포병으로 근무를 했대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한국에서 포병의 중위로 근무를 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잠시만요. 어, 피터 리치가 포병, 한국에서 포병 중위로 근무했다는 것. 예전에 이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을 받긴 봤는데 요 부분은 인상 깊게 보지 못했네요. 한국의 포병 중위로 이렇게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이 피터 리츠는 이전에 엄청나게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분산을 했습니다. 거의 뭐 몇천 개에 달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지만 이 피터 리치가 마젤란 펀드를 떠나면서 수천 개의 종목에서 마젤란 펀드를 떠나면서 개인 투자자가 되면서 포트가 뭐 2, 30개 정도 포트로 종목을 짰다고 해요. 하지만 피터 리치는 한 종목이 아니죠. 한 종목. 만약에 피터 리치를 어떤 추종하는 사람이 한 종목에 투자했다면 이거는 투기가 되는 겁니다. 한 20종목, 30종목에 해야지. 피터 리치도 한 50개 종목, 수천 종목에서 50개 종목 줄었다고 해요. 그만큼.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막 오해를 해서 한 종목에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분산을 해야죠. 이 위대한 투자자도 한 종목이 아닌 50종목, 20종목, 30종목으로 하는데 한 종목에 투자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터 리치가 아주 좋은 얘기를 했는데요. 나는 11년 동안 오찬 및 만찬 연설을 할 때,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11년 동안 오찬 및 만찬 연설을 할 때 장기 투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신이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반응은 만장일치였다. 모두가 만장일치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한두 시간 만에 거래를 해치우는 데이 트레이더를 포함해서 청중 모두가 자신은 장기 투자자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데이 트레이더도 자기가 장기 투자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장기 투자자의 인기가 너무나도 높아진 탓에 자신이 단기 투자자라고 인정하기보다는 차라리 코카인 중독자라고 인정하는 편이 쉬울 정도다. 피터 리치를 공부하면 10년, 어? 20년을 바라보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시장에서 엉뚱하고 몰지각하고 멍청한 사람들은 내일 모레 당장 어떤 뭐 그런 생각을 해요. 내일 모레 당장 기대하면서 장기 투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피터 리치 얘기의 어떤 문맥은 10년에서 20년 바라봐야 그의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10년, 20년 그런 생각을 안 하면 피터 리치 얘기를 쓰레기통에 버려야죠. 왜 그러냐면 자기는 장기 투자자니까 단기 투자자니까. 그런 겁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음? 나는 11년 동안 그랬답니다. 11년 동안 오찬 만찬 하면서 자신이 장기 투자자라고 손들어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면 한두 시간 만에 거래를 해치우는 데이 트레이더를 포함해서 모두가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는 단기 투자로 인정을 안 했다고 해요. 모든 청중들이. 차라리 단기 투자자를 인정하기보다 차라리 코카인 중독자라고 인정하는 편이 더 쉬울 것이다. 나는 죽어도 장기 투자자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음? 사람들은 장기로 생각하라고 조언을 듣지만 온갖 등락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평을 듣다 보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계속 단기에 집중하게 된다. 맞는 얘기죠. 사람들이 처음에는 장기로 생각할 수도 모릅니다. 하지만 온갖 등락에 끊임없이 논평을 듣다 보면 신경이 날카로워지면 계속 단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개인 투자자의 현실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피터 리치를 얘기하면서 10년, 20년을 생각을 얘기하면서 내일 당장 뭐 될 것처럼 얘기하는 그 사이비 어떤 거짓 선지자 얘기 들으면 근데 그 거짓 선지자 얘기가 어떤 옳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온갖 거짓 주식에 대한 어떤 원리를 제대로 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제대로 못하고 개미를 지옥 속으로 빠뜨린다는 그게 문제입니다. 자기도 이게 실력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자기가 근본에 대한 어떤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교주이자 사이비 교리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너무나도 기본적인 사항을 외면한 채 제대로 된 얘기를 못 해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정말 치유되기가 너무 힘든 사이비 교주인 것 같아요. 보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참 걱정이 많이 돼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연 내가 장기 투자자인지 장기 투자자 10년, 20년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그런 사람이면 피터 리치가 얘기했던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한 그런 분입니다. 하지만 10년, 20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면 단기로 가야죠. 자기를 단기 투자자라고 제대로 얘기해야죠. 공자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알고 있는 걸 안다고 하는 게 제대로 된 알미다. 만약에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제대로 된, 그것이 오히려 더 알미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신이 피터 리치 10년, 20년 그 생각 안 하면, 그러면 또 다른 어떤 투자 전략을 짜셔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요런 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손들러 보라 그랬는데 모두가 데이트레이더도 자기가 장기 투자자라고 손들었다고 해요. 11년 동안 오찬 연설에서. 웃기죠. 자,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기 위해서 요 법정 스님의 글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자기가 살던 집을 훌쩍 나오라는 소리가 아니다. 낡은 생각에서 낡은 생활 습관에서 떨치고 나오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눌러 앉아서 세상의 흐름대로 따르다 보면 자기 빛깔도 없어지고 자기 삶도 없어진다. 자주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남의 장단에 의해서 마치 어떤 흐름에 의해서 삶에 표류 당하게 되는 것처럼 돼버린다.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곧 자기답게 사는 것이다. 자기답게 거듭거듭 시작하며 사는 일이다. 낡은 탈로부터 울타리로부터 낡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 아닙니까?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자기가 살던 집을 훌쩍 나오라는 뜻이 아니고 낡은 생각에서 낡은 생활 습관에서 떨쳐 나오라는 것이다. 요 부분 낡은 생각, 낡은 생활 습관. 만약에 제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이 주식 투자가 날 안 된다. 너무 그동안 너무 어렵다 하면 낡은 생각, 낡은 투자 원칙을 다 버리고 새롭게 투자 원칙을 재정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내가 안 되었던 방법을 계속 고수하니까 주식 투자가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이비 교리에 빠지지 말고요. 사이비 신도가 돼갖고 시장에서 얼마나 이 비양심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낡은 생각, 낡은 생각, 낡은 습관을 떨쳐버리라. 꽃처럼 새롭게 태어나라.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새롭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뭐 거래량에 대한 부분은 나쁘지 않지만 시세에 대한 어떤 순응도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처럼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또 더욱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은 당연히 있죠. 그러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60분봉 상황에서 우선은 어느 정도 하락세가 진정되기를 우선은 바라야죠. 뭐 지수의 어떤 반등과 함께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반등세라고 하면 뭐 14만 원 선 빠르게 회복해 줘야 하는 그러한 부분은 되죠. 거래량 터진 양봉이 일정 부분 나올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지만 요 부분이 참 정확히 들으십시오. 사은봉이 이런 나온 요 부분은 참 좀 그렇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부분에 어떤 리스크는 정확히 지키면서 한 번 정도 대응하고 다시 돌아보면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번 정도 반등 시마다 비중을 축소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짜는 것이 현명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미에 의한 개미를 위한 방송할 것을 다짐합니다. 본인의 책임하에 항상 판단하시길 바라겠고요. 상방에 대한 가격선, 하방에 대한 가격선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더 정보를 얻길 바라시는 분은 카페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고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